이번 영상은 평형 호흡 동작을 통한 타이밍 익히기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팔 동작을 하면 몸이 너무 가라앉아요. 왜 그런지 하셨는데 팔 동작 후 킥의 타이밍이 너무 느려서 몸이 더 많이 가라앉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팔 동작을 하며 앞으로 글라이딩 하는 동작에 손을 앞으로 뻗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깊어질 수가 있죠. 요거는 왜 그런지는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선생님 또는 같이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킥 차는 타이밍이 너무 느려도 내가 상체를 띄운 만큼 그 상체가 다시 가라앉기 때문에 가라앉는 시간이 길어지면 킥이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죠. 늦게 차면 가라앉은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깊게 들어간 후에 글라이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처음 하는 킥판 잡고 호흡하는 타이밍을 연습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킥판 없이 하는 타이밍 발차기를 한번 해볼게요. 킥판 잡고 했던 발차기와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킥판만 없이 손 앞으로 그냥 나란히 뻗고 머리만 들어서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밖에서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연습하실 때 내가 고개를 앞으로 들면 몸이 가라앉기 때문에 손을 자꾸 누르려고 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손을 자꾸 누르려고 하는지 그 타이밍을 살짝 보면서 연습을 해주시고 지금도 한번 시청해 봐주세요. 시선이요. 한번 보실래요? 제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봐주세요. 옆으로 가면서 찍어주세요. 킥판 잡았을 때와 똑같이 발차기 하시는 거예요. 손 앞으로 하고 제가 지금 호흡할 때 머리를 들기 위해서 손을 살짝 누르게 돼요. 이 타이밍. 물 밖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팔을 살짝 누르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게 풀을 하는 타이밍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습하시면서 내가 언제 팔이 살짝 눌리는지 고개를 들 때 언제 가장 편하게 팔 동작을 하면 좋은지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시 킥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발차기와 호흡의 타이밍을 연습을 했어요. 그쵸? 처음 배우시면 처음 배우시면 발차기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같이 연습하시면 우리 호흡 타이밍과 발차기 타이밍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몸이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동작을 배우시죠. 팔 동작 배울 때 호흡 동작을 우리가 함께 배워요. 그쵸? 자, 선생님 가르쳐 주시죠. 머리 숙이고, 팔 벌려서, 당기고, 모아서, 찌르고. 이 타이밍을 배우시는데, 풀과 호흡은, 그러니까 팔 동작과 호흡은 한 동작으로 그냥 인식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아까 호흡 타이밍 연습했죠. 킥 차면서, 발차기 하시면서 호흡을 했을 때 호흡과 풀을 동시에 한 동작으로 기억해 놓으면 호흡을 하기에 머리를 들 때 팔도 자연스럽게 그냥 얘가 알아서 움직여.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팔과 호흡은 동작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놓으시는 게 타이밍 연습하시는 데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팔 동작 하실 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팔 동작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방송에서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 당겨서 가슴 들어서 앞으로 찌르게 되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호흡을 하고 나서 머리를 숙이고 나서 발차기를 연습했죠. 그쵸? 그러면 풀 동작 끝나고 머리 숙일 때 내 팔이 어디가 있죠? 어디가 있죠? 앞으로 찔러져 있죠. 그러면 팔이 찌른 후에 발차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몸이 유선형을 만들어서 저항을 가장 덜 받는 자세로 발차기, 그 속도가 그 시점에 가장 빠르다고 했죠? 발로 물을 밀어주는 시점에 글라이딩을 멋지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어렵나요? 평형할 때 손을 좀 아래 방향을 향하라고 배워서 그렇게 하다 보면 물 깊이의 3분의 1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정상인가요? 하셨는데 이거는 개개인마다 달라요. 내가 지금 너무 얕게 들어가는 수영을 해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편한 수영이 되시겠다 해서 약간 손을 아래쪽으로 눌러서 글라이딩 해보세요 하시는 분이 있고, 원래 배우고 나서 내가 하는 평형 자체가 깊은 분한테는 손을 더 아래쪽으로 눌러서 글라이딩 하세요라는 얘기를 안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쵸? 팔을 찌르면서 발차기가 같이 나가요 하셨는데 팔을 찌르고 발차기가 나가셔야 돼요. 팔을 찌르면서 다리를 접어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쭉 펴진 상태에서 뒤로 물을 밀면서 발차기. 이렇게 해야 타이밍이 맞아요. 그 다음 나는 지금 풀, 킥 다 배웠다. 그리고 콤비도 하는데 전혀 동작이 맞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영하실 거예요. 요거 옆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두 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손하고 팔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손과 팔이 같이 접혔다가 같이 뻗는 분, 같이 접었다가 같이 뻗는 분,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속에서 한번 갈 때 보여주세요. 물속에서 네, 이 카메라로 보여주세요.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같이 동작을 하니까 어떤 게 문제점으로 혹시 보이셨어요? 앞으로 안 나가시죠? 앞으로 안 나가요. 내가 저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아직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제대로 보신 분들은, 그쵸, 안 나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왜 안 나갈까요? 왜 안 나가죠? 맞아요. 다리 쪽이 가라앉는 듯 하셨어요. 내가 상체를 들면 하체는 가라앉으려고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리를 접으면 하체는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더 가라앉게 되겠죠. 그리고 상체가 뜬 상태에서 다리를 접으면 이 가라앉은 다리가 내 앞에 허벅지가 물에 다 걸려서 저항을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내가 힘을 세게 발차기를 하면서 가더라도 속도가 안 나시는 거예요.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 평형은 가장 저항이 큰 종목이에요. 네 종목 중에, 수영의 네 종목 중에 가장 저항이 큰, 가장 저항을 많이 받는 종목이 평형. 왜냐하면 상체를 내가 들어야 하고, 그렇죠?
앞으로 이걸 뻗고 하면서 저항이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에다가 내가 다리까지 저항을 막 붙여.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형은 내가 얼마만큼 저항을 줄이냐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가 달라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